지금 얘는 이 문제집에 실려 있는 이유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예요. 첫 번째, 이 형태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되는 건 x에 관한 식이 있고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물론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1학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그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편안하게 1차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대로 그리기는 좀 어려워요. 아까 뭐 기함수니 우함수니 물어봤는데 이거 대칭성 있니? 대칭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여전히 같으면 무슨 함수? 우함수. 맞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y축이라고 하면 x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있을 텐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같으면 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죠. y축 대칭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더라도 절대값 씌워주니까 그대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3을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거나 5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거나 같은 함수값이니까 y축 대칭인 거 아셔야 되고 y축 대칭인 함수를 수학 시간에는 줄여서 우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x가 양수인 쪽을 y는 fx 그린 후에 좌우 대칭. 좌우 대칭으로 나머지 그려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x가 0 이상이면 이렇게 되겠고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면 무슨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야? y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교과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죠. 2의 x제곱, 2의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0 이상에서만 2의 x제곱으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건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요만큼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노란색이 1번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건 안 그려져요. 오케이.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한번 그려봤고 2번은 제가 그냥 빨리 그릴게 이제. 그리는 순서를 다시 잘 봐.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절대값을 벗겨놓은 얘를 그려. 로그 2x를. 로그 2x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x가 0보다 큰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좌우 대칭으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찍어내시면 된다고. 이게 2번 문제의 그래프가 되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내야만 해요. 앞으로는. 오케이? 왜 이렇게 그려내야만 하냐. 아니면 뒤쪽에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런 애도 그려야 되고 이런 애도 그려야 되는데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냥 원래 그래프에서 바로 그려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원래 그래프에서. 자, 그럼 2번까지는 가뿐하게 그렸고 이 1번, 2번을 제일 잘 그리셔야 돼. 굳이 따지면 저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습니까? 얘는 대칭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y가 음수의 값이 나와요? 안 나오죠? 절대값 fx가 y 값이기 때문에 이쪽이 0 이상이니까 y는 죽었다 깨나도 0 이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즉 x축 아래로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리라고 했지? y는 fx를 그린 후에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려달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3번을 보면 이거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 나누기 자체가 어렵지 않아? 로그 2의 x-1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언제 구할 거야? 그게 아니고 얘를 그린 후에 얘를 먼저 그려. 얘는 쉽게 그릴 수 있지. 점근선 어디니? x는 1 맞지? 그 다음에 편안한 점 2 정도 집어넣으면 빵.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얘랑 안 만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이게 요 놈이고 여기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냥 아래쪽 부분, 이게 아래쪽 부분이죠. 접어 올리라고 이렇게. 오케이. 참고로 수학 2에서는 이런 점을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합니다. 뾰족뾰족한 점. 수학 2에서도 그렇고 미적분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얘는 무조건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야. x랑 y의 모두 절대값 기호가 씌워진 경우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 그럼 얘는 범위를 구분해서 그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네 가지 경우를 다 나눠야 되잖아. 언제 나눌 건데 못 나누고 이거는 제1사분면 제1사분면이면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을 그린 후에 x축, y축 원점 대칭으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못 그리신 분은 외워. 자, 이거 그려볼게. 그리는 순서가 절대값 다 벗겨내 그냥. 얘를 그려. 얘를 먼저 그린 후에 로그 2x 자, 로그 2x는 그려낼 수 있죠. 1,0이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그리라고 제가 1사분면 여기만 그리라고 여기만 그린 후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내시면 된다고. 얘는 함수는 아니죠. 특정한 x에 대응되는 y값이 2개 이상이니까 함수는 아니고 그래서 문제에도 방정식의 그래프 그리라고 나와 있지 지금. 맞습니까? 자,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x, y 모두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그냥 벗겨내.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1사분면만 그려달라고 했고 x축, y축, 원점 대칭 이렇게 마름모 꼴 나왔습니다. 예전엔 이 안에 있는 애 뭐 정수, 점의 개수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돼. 그래프. 오케이?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것까지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1회독 하려면. 자, 2번은 뭐 이렇게 된다. 이건 앞으로 모든 수학 영역에서 다 이렇게 그려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인데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낸 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지금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고 두 점 P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2다라고 했어. 그럼 저는 대충만 한번 그려볼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 안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그려볼게. 얘는 K라는 애가 곱해져 있으니까 모르겠고 미지수가 없는 이 두 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릴 수 있죠.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0,1 지나고 이렇게 내려가는 애. 자, 이렇게 되겠고. 왜? 자, 두 번째. 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그냥 그려보라고 했지. 점근선 y는 8이죠.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편안한 점 0 집어넣으면 4 지나지. 뭐 여기 어딘가 4라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어. 점 하나 더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디야? 마이너스 4지. 일로 떨어져야 돼요. 얘가 점근선이고 여기 어딘가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되죠 그냥.
일단 모양은 제가 대략 그려낸 거예요. 이렇게. 응? 이거 그린 거야. 점근선 8이지.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0일 때 어디 지나? 4 지나지. x 0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x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 지나지. 이런 식으로. 점만 집어넣으면 되죠. 점근선 구하고. 지수 함수는 무리 함수만큼이나 그림 그리기는 쉬워요. 점근선 먼저 찾고 점 2개만 찾으면 돼. 점 2개만. 일단은 저는 모양만 보겠다는 얘기야. 모양만.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3의 x제곱은 그 다음에 k는 0에서 1 사이라고 했어요. 얘는 3의 x제곱을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3의 x제곱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맞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제가 바꿔보면 앞에 있는 k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근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나 보자. k가 0에서 1 사이면? 음수지. 음수입니다. k가 0에서 1 사이라며. 로그 3의 k에서 여기 0에다 1 사이 집어넣으면 음수겠죠. 1일 때가 딱 0이고 1보다 크면 양수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음수꼴이니까 3의 x제곱을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그려본 거고 그림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 자, 근데 각각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지금 이거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란 얘기입니다. 둘의 x좌표의 비가 1대 2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의 비가 1대 2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한 문자로. 여기 알파라고 하면 2알파라고 쓸 수 있죠. 맞아. 근데 이 알파랑 이 알파는 뭐냐면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알파,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2알파란 얘기죠. 즉 얘랑 교점 x좌표잖아. 이 근이 알파란 얘기고 얘랑 이 근이 2알파란 얘기. 맞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니까 x에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이 방정식의 근은 2알파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맞음?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을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가간법 같은 걸 쓰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대입법이나 나누는 방식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식에 양변에 3의 알파 제곱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변에 3의 알파 제곱을 곱하면 얘는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고 얘는 1이죠. 역수니까. 자, 그럼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1이니까 얘 1이지. 이거 넘기시면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1 넘기면 7입니다. 자, 그럼 3의 2알파 제곱은 4분의 7 나오겠죠. 알파 구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에 k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4분의 7이면 k는 7분의 4 나오겠죠. k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냥 이 상태에서 x좌표의 비가 1대 2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알파고 얘랑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2알파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은 원래 이 문제 푸는 데는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어? 어? 음.
이게 K 맞지? 그럼 밑을 맞춰줬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맞죠? 그럼 얘는 3의 x제곱을 평행이동시킨 거 맞지? 3의 x제곱 x자리에 x 플러스 로그 3의 k 집어넣은 거 아니야. k는 어디랑 어디 사이 지금? 0에서 1 사이니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0에서 1 사이니까 k가 로그 3의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 자리에 0에서 1 사이 집어넣으면 다 함수값이 음수죠.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다 양수인 거고. 근데 k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그럼 3의 x제곱을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로그 3의 k만큼. 로그 3의 k가 얼마인지 몰라. 아무튼 원래 3의 x제곱은 여기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를 1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그린 거고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놈의 기본형은 3의 x제곱이야. 이거를 앞에 곱해지는 5를 기울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항함수 아니라고 했어. 이거 지수함수라고 했죠. 5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자리에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모양이. 됐어? 저거의 로그의 빛이 12죠. 3. 왜 10이야? 이게 3 그냥 로그 10의 3의 5셈이 아니라 에? 그냥 3의 5의 로그 저게? 얘랑 같아야 이 값이 5가 나오잖아. 네. 저거는 상등로그가 아니었죠. 밑이 3인 로그지. 큰일 났다. 나 혼자 진도 빨리 나가는 건가? 아닌데. 일단 그림 그릴 수 있죠? 일단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보고 자, 다를 못하겠네.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답답해. 자, 다음 부등식의 참거짓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1, 수학 2에서는 참거짓을 구하여라는 게 합답형이죠. 합답형. 합답형 문항에서 부등식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들어야 돼.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돼. 10분만.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합답형에서 다시 참거짓이죠. 뭐 한글로 쓰면. 이게 제가 왜 다시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이잖아. 1학년 때 부등식이 합답형에 나오면 명제단원에서 직접 증명을 많이 했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라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빼고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사를 했단 말이지. 대부분 직접 증명을 했어요. 1학년 때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줄게. 고1 때는 보통 직접 증명했습니다. 부등식에. 근데 직접 증명 안 되면 뭐 했죠, 여러분들? 발레 찾았어. 근데 2학년 때는 부등식이 나오면 이 관점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학년 때나 3학년 때는 첫 번째 순서를 그냥 적어드릴게. 첫 번째는 주어진 부등식을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기울기로 해석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함수값으로 대소비교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함수값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 넓이를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확인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야.
자, 그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 돼. 넓이는 사실 적분 정도 배운 수학 2부터 활용도가 있는 거고 1학기까지는 대부분 1번이나 2번으로 해석이 될 거야. 근데 기울기라는 건 모양새 자체가 이렇게 되지.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수꼴이 필요해. 없으면 만들어야 돼. 곱셈 공식 변형처럼. 오케이? 지금 전에 이 부등식들을 증명을 하는데 직접 증명을 할 게 아니야.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텐데 그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이건 주어졌어요 지금. 이거 다 문제는 읽어보셨지? 제가 이걸 그냥 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일단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은 드렸어요.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그냥은 어느 게 큰지 알 수가 없지 않아? 그리고 내가 설령 좌변에서 우변을 갖다 뺀다라고 해도 뭐 인수분해하거나 완전 제곱식꼴이 안 나옵니다. 치수식이니까. 직접 증명은 좀 어렵다는 얘기야. 1학년 때처럼. 자, 그럼 얘는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기울기 꼴로 만들어 볼게. 기울기 꼴이면 분수가 있어야 돼요.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나와야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라고. b-a를 먼저 하는 거야. b-a. 자, b-a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 양수입니다. 그럼 좌변은 1. 그럼 저 부등식은 얘가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항상 1보다 큽니까? 그리고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되는 센스입니다. 얘를 기울기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기울기.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애초에 지수함수가 얘가 주어졌으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맞지? b-a분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날라가잖아.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기울기로 해석을 해달라고 2학년 때부터는. 이거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도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이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죠. A, B는 어디 있는데 A, B는 몰라. 0보다 오른쪽에 있고 A보다 B가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B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제 그림상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이에요. y는 x니까. 근데 무조건 크니? 항상 커? 아닌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어딘가 a고 여기 어딘가가 b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될 테니까 얘보다 기울기 작지. 작은 점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렸죠. 오케이? 자, 2번. 2번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한지 먼저 봐달라고? 얘로 나눠야죠, 얘로. 얘로 나눠볼게. 그럼 좌변은 얘는 양수입니다. A, B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은 한번 째려봐야 돼 이제. 아니 이게 뭘까? 이거분의 이거네? 이게 뭐지? 기울기로 해석해달라고 했어. 원점이랑 있는 기울기죠. 좌변은, 우변은 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돼. 기울기를 바라보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안 되면 그때 차선이 2번, 3번이에요. 자,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합시다. 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니? 불안하게. 자, 지금 제가 좀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 됐어. 자, 얘는
a,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원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고 b,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랑 있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항상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b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좌변은 이거죠. 우변은 이거지. 맞아? 노란색이 크니 빨간색이 크니 지금? 노란색. 근데 항상 큰지는 이 그래프에 생각해 보셔야 돼. 항상 클까 안 클까? 항상 큰 이유가 뭘까 근데? 증가 함수인데 하나 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있지?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면 A가 왼쪽, B를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 어디를 잡더라도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크죠. 주의하실 점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지수함수가 아니고 이런 로그 함수다. 로그 함수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크겠죠. 이렇게 증가하니까 2번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후에 모양까지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지금 앞에서 애들이 막 기다려서 그래도 할 건 해야지. 9번까지. 쟤네 여기다 가방 넣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나 보다. 자, 다음 직선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로그 2x랑 3x 못 그리시면 안 되지요. 자, 로그 2x부터 먼저 그릴게. 1,0 지나죠. 2일 때 어디 지나? 1. 대충. 샥. 자, 로그 3의 x는 3일 때 1 지나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2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는 거고, 로그 2x랑 만나는 점, 즉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x1, y1이라고 했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1, y1 빨간색으로 할까? x2, y2. 자, 그림상 이거 근데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접 못 구해. 얘를 직접 연립해도 얘는 다항식이고 로그식이기 때문에 교점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절대 교점을 직접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 자, 일단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대소 비교를 하라는 것 자체가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부등식이지. 여기는 필연적으로 부등식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점을 직접 구한다라고 하면 가운데가 등식이 되겠지. 근데 못 구하기 때문에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밖에 못 물어봅니다. 자, 정확하게 보면 x1은 어디랑 어디 사이니 지금? 1과 2 사이죠. 제가 그림을 아주 병신같이 그린 게 아니니까 x1은 1에서 2 사이입니다. y2는요? 무조건 0에서 1 사이지. y2는 무조건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럼 뭐가 더 크겠니? 당연히 x1이 클 수밖에 없지.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큰 게 맞지. 이건 함수값으로 대수 비교한 거예요. 그래프 정확히 그리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돼. 이거는 결국 x좌표의 차지. 이것도 y좌표의 차 아니야? 근데 x1, y1, x2, y2는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죠. 자, 근데 이거 양변 마이너스 1 딱 곱해주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지 않아? 둘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같아야지.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이 그래프 이쁘게 그리고 함수값으로 대소 비교했고 기울기로 했고, 자, 이거는 약간 센스가 또 x1 곱하기 y1
x1 곱하기 y1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로 세로 곱한 거 아니에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지. x1 곱하기 y1이 x좌표 곱하기 y좌표. x2 곱하기 y2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지. 근데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공통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통. 그리고 여기는 정확한 값은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되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병신같이 그린 게 아니니까 이 연두색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넓이가 크겠니? 이쪽이 크겠니? 연두색이 큰 게 어느 정도 자명하지. 제가 뭐 막 이렇게 그린 게 아니잖아 그래프를. 제가 직접 증명하는 건 조금 생략을 할게요. 직접 증명으로도 풀 수 있지만 수능형이나 객관식에선 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니까 x1 곱하기 y1이 더 큽니다. 얘는 뭘로 알아봤지 그럼? 넓이로 알아봤어요. 부등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 직접 증명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프 이쁘게 그리고